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재밌어져요. 거짓말입니다. 1910년에 나라가 뺏기는 거를 유식하게 무슨 국치라 불러요? 경술국치. 경술년이 언제야? 1910년에 대한제국이 나라 뺏기는 치욕을 당했다. 무슨 국치? 경술국치. 요거를 대한제국을 일본이 강제로 병합했다. 나 어렸을 때는 여러분 한일 합방으로 배웠는데 요거 쓰면 안 된대요. 한일 합방은 대한제국과 일본이 합의하에 합친 거니까 가운데 반드시 무슨 제를 써줘야 돼. 한일 무슨 합방? 강제 합방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45년까지 우리가 흔히 하는 무슨 시대가 돼요? 일제시대. 그럼 물어보자. 일제시대가 추격어거든요. 준말이 뭘까? 일본 제국주의 강제 점령기. 뭐라고요? 일본 제국주의 강제 점령기를 줄여서 무슨 시대? 일제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해보자. 자, 1910년부터요 1919년까지 일본 애들의 우리에 대한 통치를 무력으로 단호하게 통치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폭력 통치를 무슨 통치라 불러요? 무단 통치죠. 그럼 외우지 말고. 왜 일본은 조선 먹자마자 우리 두드러 팼을까? 그 이유가 뭐냐? 의병. 여러분 우리 민족이 굉장히 자주성이 강하죠. 약간 웃기게 얘기하면은 개김성이 강하죠. 그래서 압도적인 폭력으로 기를 죽이려고 무단 통치를 한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첫째 해보자. 첫째, 현역 은퇴하지 않은 육군 별 4개. 별 4개를 뭐라 불러요? 대장인데 현역 육군 대장을 총독으로 보내요. 참고로 여러분, 자, 을사조약 때 통감부가 일제시대가 되자마자 이름이 바뀌어요. 무슨 총독부로? 조선 총독부로. 그래서 조선에서 제일 센 놈이 누구야? 총독이에요. 그러면 바로 총독을 누구를 보내느냐? 육군 현역 무관 총독을 보냅니다. 그게 뭐야? 전두환같이 쌀벌한 장군 보내가지고 개기면 죽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무관 총독 자체가 무슨 통치예요? 무단 통치. 그러면 장군이 올 때 혼자 오지 않겠죠. 군대 내려오겠죠. 이게 답이에요. 뭐냐? 무단 통치는 헌병. 잠깐만. 헌병이 뭐예요? 낡은 보틀이 아니라 여러분 군인 잡는 군인. 일본의 특수부대를 헌병이라 그래요. 그러면 군인 가지고 경찰을 시킵니다. 요거 답으로 많이 나와요. 무슨 경찰제? 헌병 경찰제예요. 그러면 야 생각해봐. 우리 남학생들 패싸움 하는데 경찰관이 오면은 니네 총으로 쏘진 않죠. 보통 말리지. 왜 그래? 재수생 말리죠. 그런데 니네 패싸움 할 때 해병대가 와봐. 일단 패고 보죠. 왜? 경찰과 군인은 여러분 완전 틀린 존재야. 그랬을 때 헌병 경찰이 그냥 경찰이 아니라 뭐를 하느냐? 진짜 빡치는 얘기 해줄게요. 같은 잘못을 해도 일본 애들은 벌금, 조선 애들은 일단 바지를 벗긴 다음에 엉덩이를 무한 가격해요. 자, 엉덩이 때린다.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헌병이요, 재판도 없이 조선인만 엉덩이 열나 때릴 수 있어요. 무슨 령? 태형령. 근데 3일체야. 엉덩이 때린 다음에 반드시 뭐를 부과해요? 벌금을 부과하고 3일체야. 때리고 벌금 부과하고 감옥에 쳐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단 통치기 때 조선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슨 병? 헌병. 그래서 시험 제일 잘 나오는 거 무슨 령? 태형령. 또 하나 여러분 잘 보자. 대한매일신보. 그런 신문들 여러분 모든 언론을 폐쇄합니다. 보안해. 독립협회. 자, 결사. 조직도 결사도 없앱니다. 집회. 데모하는 것도 없앱니다. 심지어 출판사도 없앱니다. 완전 북한이죠 여러분. 게다가 더 무식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여러분, 교사 학교 선생님들에게 자 세라복이야 제복과 뭐를 차게 했다? 칼을 차게 했다. 무슨 분위기 조성하는 거야? 낭만적인 분위기야? 공포 분위기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게 무단 통치인데 시험 나눈 거 가르쳐줄게요. 그림에 조선 사람 엉덩이를 막 때리는 걸 보여줘. 무슨 령? 태형령. 이때 볼 수 있는 모습. 교사가 비키니야 칼이야. 칼과 제복을 입었다. 그 다음에
헌병경찰제였다. 그 다음에 뭐였다? 무단 통치였다. 요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외워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수능이랑 그 다음에 모평에 10번 이상 나온 문제야. 계속 돌리는 거야. 예를 들면 뭐야? 교사가 칼과 딱 제복을 입고 학교에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태형령이었다. 무단 통치였다. 그렇죠? 헌병경찰제였다.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옆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이 하나만 물어보죠, 여러분. 일본 애들이 우리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팔라고? 그게 아니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먹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싶은 거죠. 그럼 해볼게요. 무단 통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애들이 외워야 돼요.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데 요거 완전 사기예요. 5분 들어봐요. 토지를 조사 사업하는데 갑자기 일본 애들이 농민한테 야, 짧은 기한 안에 농민들아 신고해야 된대. 이런 식이야. 일주일 안에 땅 주인이 서류 10개를 내래. 근데 여러분 이때 농민 80%가 글자를 몰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모르니까 할 수도 없고, 두 번째 하기 싫었어. 왜? 쪽발이가 시키니까 하기 싫었던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 내요. 안 냈더니 일본 애들이 야,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땅은 법적으로 주인이 없으니까 일본이 압수해요. 압수한 다음에 일본이 만든 회사가 있어요. 바로 들어본 적 있죠? 동양척식 무슨 회사? 주식회사에게 공짜로 줘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 내가 평촌의 농민인데 10억짜리 토지가 있었는데 기한 안에 신고 안 했다고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일본이 뺏어가서 10억짜리 땅을 일본 나카무라에게 5천만 원에 싸게 팔아요. 그러면 며칠 지났더니 내 땅의 주인이 누가 된 거야? 나카무라가 된 거죠. 나 무슨 지가 된 거야? 지지야 그지야? 그지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토지 조사 사업으로요 아마 수만 명이 자살했을 거야. 알려진 건 뭐냐? 수십만 명이 여러분 자기 땅 뺏겨서 어디 가느냐? 이때 만주가 무슨 애들로 가? 연해주로 가시는 거야. 진짜 수만 명 자살했을 거야. 진짜로 여러분. 그러면 결국 무단 통치 때 무슨 사업을 했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전 국토의 40%를 뺏겼다는 여러분 학설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보자. 회사에 관한 법을 만드는데 내용이 뭐냐? 요거만 외울게요. 허가제예요. 무슨 말일까? 조선 사람들이 회사 세우려면요 총도 같아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단 한 건도 허가를 안 내줬대. 왜 그럴까? 일본 입장에서는요 일본 애들이 와서 돈 벌어야 되겠죠. 조선 사람들이 회사 만들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회사 허가도 안 내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세트야. 요거 세트 앞에서 나왔던 게 10개가 넘어요. 그럼 요거만 하나 외워도 맞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럼 지금 외워볼게요. 자, 1910년부터 19년 때린다. 무식하게 통치한다. 무슨 통치? 무단 통치. 옛날에 어떤 여학생한테 자, 그러면 이 무자가 무슨 무자야? 딱 했더니 인강 찍고 있었거든. 딱 들더니 없을 무자래. 됐어요. 자, 이렇게 기숙 가라앉았어. 나만 신난 것 같아. 응, 힘내.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일이 월요일이래.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무단 통치 때는 무슨 총독이 왔어요? 무관총독. 헌병이 뭐 했어요? 헌병, 경찰. 조선인만 때렸어요. 무슨 령? 태형령. 벌금, 구류인데 태형령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교사에게 뭐를 차게 했어요? 칼과 제복을 차게 했죠.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거 한두 개 보여주고 이 당시 볼 수 있는 모습. 토지 조사 사업. 회사령은 허가제. 거꾸로 지문에 토지 조사 사업을 보여주고 허가제를 보여주면 답이 뭐야? 교사, 칼과 제복, 헌병, 경찰제, 태형령. 요것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뭔지 아시겠죠? 자, 졸리니까 웃긴 얘기 해줄게. 현재 선진국 중에 엉덩이 때리는 그 형벌이 있는 나라가 있을까? 선진국 중에. 싱가포르 있죠, 여러분. 내가 한 20년 전인가? 옛날이다. 싱폴이 뭐야? 싱가포르에 미국인 중산층 부부가 놀러 갔는데 아들이 좀 날라리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쇼핑을 할 때 스프레이 가지고 자동차 막 여러 대에다가 막 낙서를 한 거야. 잡혔어. 재판하는데 좀 반성하면 되는데 이 어린 놈이 막 개긴 거야. 그래서 판사 할아버지가 태형령 5대를 내렸어. 그래서 그때
국제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 미 대통령 클린턴이 싱가포르 총리에다가 전화 걸어서 막 빌었는데 싱가포르이 예 그러고 집행을 해요. 근데 얘들아 5대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몇 맞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유튜브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단 내 바지를 다 빨개를 벗겨요. 왜 벗기냐? 엉덩이 때리다가 피가 나면은 갈라지면 옷이 거기 들어가면 안 나온대. 그래서 빨개를 벗긴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딱 묻어놔. 근데 한 15m 뒤에 180에 한 90kg 되는 건장한 아저씨가 딱 서 있는데 이런 몽둥이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는 맨 처음에 방에 파란불이 들어오더니 빨간불 되니까 진짜야. 헐! 하고 이렇게 뛰더니 막 달려가서 있는 힘으로 엉덩이를 팍 치는 순간 얘가 기절을 해. 그 엉덩이가 파괴돼. 팍 파괴돼요. 그러면은 기절하면은 간호사랑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빨간 약이랑 파란 약 해주고 응급실로 가. 그래서 이제 터진 거 꼬매주고 막 빨간 약 발라서 한 일주일 되면 다 나. 다 나면 이제 의사가 다 낫네. 경찰 불러서 까도 됩니다. 다시 가는 거야. 그럼 요번에 이제 그 아저씨가 와서 뻑 치면 또 이게 뻑 터지겠죠. 그럼 또 그 의사가 와서 또 보름 동안 정성스럽게 다 고쳐준 다음에 다 낫네. 까도 됩니다. 까는 거야. 한 달 반 맞는데. 그러니까는 그때 그동안 뭐야. 공포감이 있죠. 그래서 다큐 중에 웃긴 것도 있더라. 걔를 찾아가 봤어. 걔를 찾아갔는데 그때 그 정신적인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인가 마약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 나 때는 많이 맞고 자라서 그냥 야 싸대기 20대 맞은 적 있어요. 싸대기 20대 마대로 여기 40대 맞은 적 있어요. 술 먹다 걸려가지고 막 그냥 근데 막 먹고 허벅지 맞으면 이런 색깔이 돼요. 이런 색깔 잘 때 이런 색깔 되고 피가 나는데 우리 때는 이게 일상이었어. 많이 폭력이 난무해 선생님들이. 근데 미국 애들은 때린 적이 없잖아. 있었다니까 태형이 형. 볼게요. 얼마 할게요. 야, 깬다. 수업할 때 너네 표정. 웃긴 얘기 하고 있다가 수업하면 본능적이야.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해보자. 지금 뭐 할 거냐면요. 1919년 너무나 잘 아는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3.1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1운동이 벌어진 이유 천천히 해볼게요. 지나치게 일본 애들이 우리를 두드려 팼죠. 10년 동안 무슨 통치? 무당 통치, 무관 총독, 헌병경찰, 태형령, 그쵸? 교사 칼과 제보.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토지 조사 사업으로 우리의 땅을 엄청나게 여러분 뺏어갔죠. 세 번째, 요때 우리의 마지막 거의 황제인 고종이 여러분 사실상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나요. 무슨 말일까? 이 당시 1차 대전이 끝나고요. 파리 강화회담이 열렸는데 고종이 헤이그 특사처럼 또 한 번 사신을 보낼 거라는 걸 일본이 알아차고 죽였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면 나라 뺏긴 것도 억울한데 왕까지 독살당했죠.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이 자 이거 들어본 적 있죠? 무슨 자결주의를 외쳐요.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 어떤 민족이든 식민지인데 그 민족이 독립을 원하면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야? 패전국의 식민지만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윌슨이 미국 대통령인데요. 이 당시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동맹이야. 전쟁에 이긴 나라라 우리는 해당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와요. 3.1운동의 배경 제일 잘 나오는 거. 미 대통령 윌슨의 무슨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 외울 수 있죠? 자, 또 이유 중에 하나. 지나친 무슨 통치? 무단 통치. 무슨 사업? 토지 조사 사업으로 토지 약탈. 세 번째가 뭐야? 고종의 설사설이야, 독살설이야? 독살설이죠. 이것 때문에 언제 벌어지느냐 해볼게요. 고종의 여러분 인산일날 벌어져요. 인산일이 솔직히 들어본 적 있지? 이게 뭐냐? 고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치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상여에다가 고종의 시신을 놓고 무덤 가는 날이야. 이때 여러분 서울에 수십만 명이 모여요. 왜? 마지막 고종을 보려고. 수십만 명이 모인 김에 여러분 무슨 운동이 발생한 거예요? 3.1운동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러면 3.1운동의 시작은 어디서 벌어지느냐? 여러분 서울에서 벌어지는데 외울 거 없어요. 주로 누가 주도해요? 시민과 학생이 주도하는데 특징은 뭐냐? 절대 우리가 여러분
평화적으로 주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그 옆에 있는 중소도시까지 퍼지는데 시민학생이고 평화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전국 농촌에까지 퍼지면서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무슨 사태가 벌어져요? 피보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할게. 자 보자. 일단 농민들이 장터에 모여서 막 수천 명이 막 만세운동 부르고 있죠. 그럼 여러분 농민들은 쌓인 게 많잖아. 그럼 이제 지나가던 뭐 일본 나카무라라든가 뭐 일본 상점점 이렇게 좀 두드러 팼겠지. 그리고 또 하나 내 추측인데 꼭 눈치 없는 새끼 있어. 자 내가 나카무라야. 근데 조선인들이 막 데모하고 있으면 피해가야 돼. 그 가운데를 가야 돼. 피해가야 되는데 꼭 눈치 없게 온 애가 있어. 그럼 여러분 농민 중에 좀 화난 분은 어떻게 해요? 일본 놈 미우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낫으로 등 같은 거 한번 이렇게 퍽 찍었겠죠? 나 까불라고 퍽 찍으면 죽진 않아.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일본 애들이 놀란 거야. 왜냐? 10년 동안을 무단 통치로 두드려 팼는데 수백만 명이 여러분 운동을 벌이니까 일본 새끼들이 패닉이 빠져서 무슨 짓을 하느냐? 그냥 한두 명 체포하고 총 위에 탕탕 쏜 다음에 진압하면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기관총을 난사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3.1운동 때 죽으신 분이 통계로는 5만 명, 6만 명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야. 무지하게 죽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그 경기도 화성에 제암리라는 쬐끄만 마을이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떤 미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끔찍한 걸 봐요. 평화 시위를 했다고 교회에다가 제암리 주민 300명인가 남녀노소 200명을 모아놓고서 문을 잠근 다음에 일본군이 여러분 기관총을 난사해서 다 죽인 다음에 불까지 질러. 근데 이거를 정말 우연히 미국군이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은 거야. 사진 찍어서 요거 한 장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분 사진 딱 찍자마자 일본 헌병대가 오더니 뭐야 그러고 사진을 뺏었어. 이때 그 미국군이 잽싸게 지갑에서 뭐를 딱 꺼내느냐. 여권을 꺼내요. 나 체포권이 있으니까 내놔. 해서 여러분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사건이 뭐예요? 제암리 사건이에요. 그러면 물어보자. 이거는 여러분 그나마 미국 사람이 찍어서 있는 건데 이런 마을이 수백 개 수천 개 있었겠지. 왜? 마을 자체를 죽여버리니까 누가 증언도 못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3.1운동이 어디까지 퍼지느냐? 전 세계로 퍼져요. 우리 교포가 살고 있는 미국, 캐나다 여러분 모든 곳에서 무슨 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3.1운동이 벌어지는 건데 이 중에 여러분 상식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자 젊은 여고생이었던 여러분 무슨 누나도 요때 와요. 유관순 누나도 때 데모하다 여러분 고문당해 죽잖아. 이거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3.1운동은 요 정도 무단 통치가 원인이었다. 토지 조사 사업, 고종의 독살설 시험 나온다면 무슨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 고종의 인산인날 벌어졌다. 그리고 이건 외울게요. 무슨 리? 브루스리야 제암리야. 3.1운동 때 그나마 학살당한 사진 남아있는 거 뭐야? 제암리 사건. 근데 요거보다 무조건 나오는 게 있어요. 찍어줄게요. 자, 혼자 신났어요. 1919년. 자, 3.1운동의 여러분,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결과 해보자. 일본 새끼들이 너무 잔혹하게 진압해서 끝났죠. 그런데 3.1운동의 결과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해보자. 3.1운동으로 일본이 놀랬어. 야, 조선인들 10년 동안 두드려 팼는데 전 세계 여러분 최초로 수백만 명이 데모를 한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뭘 하느냐. 야, 조선 애들아 정말 미안하다. 나 놀랬다. 오늘부터 무단 통치 안 하고 이제는 조선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니네 안 때리는 잘해주는 통치를 할게. 이게 답이에요. 3.1운동의 결과. 무단 통치 대신에 무슨 통치가 됩니까? 문화 통치로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것도 개뻥이야. 왜냐? 잘해주는 척 하면서 우리를 가지고 노는 기만책이에요. 요때 무슨 팔을 많이 키워요? 친일파를 엄청 키우잖아.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야, 3.1운동의 결과. 여러분, 중국의 샹하이에, 자, 따라해볼게요. 대한민국 무슨 정부가 생겨요? 임시 정부가 생깁니다. 잠깐만. 3.1운동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체계적인 본부가 없었어. 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그래서 3.1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한 달 후에 1919년 4월에
앞으로 독립운동을 좀 체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샹하이 대한민국 무슨 정의? 임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또 하나, 세 번째, 3.1운동의 이후에 여러분, 우리 국내에 공산주의, 무슨 주의가 들어와요? 사회주의가 들어와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이 당시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센 나라 중에 하나가 무슨 년? 소련. 최초의 공산국가죠. 그럼 잠깐만. 3.1운동 할 때 누구를 믿었어? 원장님이야, 윌슨이야.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믿었지만 도와주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소련이 전 세계에다가 얘기를 해요. 야! 전 세계 식민지 얘들아, 약소국가 얘들아, 소련이 니네 독립시켜주겠다. 어떻게? 소련으로 와라. 오면은 모스크바 대학에서 무슨 주의? 사회주의도 가르쳐주고, 돈도 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약소국의 독립을 지원하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국, 베트남, 심지어 일본, 조선 많은 사람들이 소련에 가서 사회주의를 배우고 소련에게 돈도 받아와서 이 사회주의 가지고 이제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독립운동을 하는 거야. 이때 사회주의는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3.1운동의 결과 무슨 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후에 네 번째, 여러분 3.1운동의 결과 무장, 항일 투쟁이 활발해졌다. 외울 것도 없어요. 봐봐. 나랑 내 아내랑 자식 4명이라. 내 자식 4명인 거 얘기했나? 없어요. 잡을게요. 제가 거짓말이에요. 내 자식들이랑 막 데모하는데 일본 새끼들이 총 쏴가지고 내 아내랑 자식이 다치거나 죽었어. 아빠 입장에서는 개빡치겠죠. 야, 심지어는 내 가족이 다 살해당했어.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복수하려고 만주랑 연해주 가서 독립군이 돼서 여러분, 일본이랑 무기 들고 싸우는 무장항일 투쟁이 엄청 활발해져요. 그 증거, 영화에도 나온 적 있죠. 1920년 만주 봉오동에서 여러분, 홍범도 장군이 일본군들이랑 싸우죠. 무슨 동 전투? 봉오동 전투. 그리고 같은 해 1920년 일본군 5,000명이나 죽여버린 김좌진 장군의 무슨 전투? 청산리 전투가 여러분 다 3.1운동 직후인 거야. 야, 그러면 3.1운동 겁나 잘 나오겠죠. 뭐가? 내용보다 결과. 해보자. 요거 하고 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자, 3.1운동의 결과. 일본이 무단 통치에서 무슨 통치를 바꿨다? 문화 통치를 바꿨다. 이게 한 4번 나왔다. 이 문제가 너무 쉽죠? 두 번째, 3.1운동의 결과.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하려고 샹하이에 임정을 만들었다. 3.1운동 이후 사회주의가 국내로 유입되었다. 3.1운동의 결과. 무장, 항일 투쟁이 활발해졌다. 그 증거. 무슨 동, 봉오동, 무슨 리, 청산리 전투. 그리고 3.1운동이 우리 한류처럼 전 세계에 퍼져요. 뭐냐? 어디로 퍼질까? 1919년 중국이 요거를 모델로 해서 여러분 3.1운동과 비스무리한 무슨 운동? 5.4운동. 누가 베껴가요? 중국. 그 다음에 자, 좀 어려운 문제. 인도에 되게 유명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애는 산타 할아버지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도에 무슨 할아버지? 간디 할아버지가 여러분 이 영국이랑 독립운동할 때 비폭력, 무저항을 여러분 3.1운동에서 영향받은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딜까? 한 1,000명을 조사했더니 전체 인구의 94%가 한국에 매우 호감을 느끼고 있대. 어느 나라일 것 같아? 의외야. 1위랑 2위가 내가 외워왔어. 1위. 야, 태국 아니야. 지금 어떠냐? 태국일 거야. 러시아 사람들이 90 몇 %가 한국인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대. 2위가 어딜까? 2위는 좀 알아맞히기 쉬운데. 태국. 네, 볼게요. 어디가 제일 싫어할까, 우리? 일본. 네, 볼게요. 중국도 되게 매우 의외로 호감적이더라고. 한국인한테. 근데 이거 기운이 없어. 나만 신난 것 같아. 쉽네. 환절기라 그렇지. 다 그 전기장판 켜고 자니? 내가 추천할게. 전기장판은 내가 한 3년 해봤는데 몸에 안 좋은 것 같아. 진짜요. 그래서 좋은 게 온수장판 알죠? 물이 흐르는 거. 이거 진짜 좋아. 어떤 날은 자고 나면 진짜 물이 새서 막 이렇게
이렇게 뜨거워. 그래서 아, 진짜 좋아. 자, 볼게요. 아이고, 힘내라. 다들 체력이 좀 힘들지? 힘들지? 응. 나도 힘들어. 응? 자, 봐봐요. 해볼게. 다 외우는 지지 애기들. 해볼게. 자, 그러면 1920년에서 1931년. 일본이 3.1운동으로 쫄았죠. 쫄아서 여러분, 요때부터를 잘해주는 척 하는, 자, 따라해보자. 요것도 잘 나와요. 여러분, 이제 무슨 통치가 돼요? 문화 통치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화 통치는요, 잘해주는 척 하면서 가지고 노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문화 통치를요, 우리 역사책에는 우리를 속인다. 무슨 책이라고 써 있어요? 기만책. 어떻게 속이느냐? 여러분, 잘해주는 척 하면서 요때 본격적으로 일본 애들이 수많은 무슨 파를 키워요? 친일파를 키워서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게 문화 통치예요. 그리고 해보자. 문화 통치 때 크게 세 가지만 해볼게요. 약속을 해요. 갑자기 하는 말. 야, 조선아, 미안하다. 이제는 약속을 하마. 무관총독을 폐지하고 점자는 동경대 교수 문관총독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요. 전두환 같은 장군이 아니라 여러분 세종대왕 같은 똑똑한 문관을 보내겠다는 거야. 근데 결론은 뭐냐? 단 한 번도 문관총독을 보낸 적이 없어요. 약속만 했죠, 여러분. 해방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 무슨 총독을 보내요? 무관총독을 보내요. 그러면 1920년대 문화통치는 약속을 했죠. 무관총독 안 보내고 무슨 총독? 문관총독 보내기로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어겨요. 무슨 파? 친일파만 키우고 기만책이요. 또 하나, 웬일이니? 야, 그동안 미안해 하면서 여러분 드디어 헌병 무슨 죄를? 웬일이야? 경찰제를 폐지해요. 여러분, 헌병 경찰제가 무슨 영이 있었어요? 태형령이 있었고 그랬었죠. 근데 그걸 폐지하고 여기 제일 잘 나와요. 드디어 여러분, 웬일이니? 무슨 경찰제를 해줘요? 이거 외울게요. 일본이 변했네. 보통 경찰제를 해줘요. 이것도 구라예요. 왜냐? 예를 들어보자. 헌병 경찰 때 헌병이 10만 명, 탱크가 100대라면 보통 경찰은 숫자가 20만 명, 탱크가 200대가 돼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헌병 경찰보다 보통 경찰이 숫자가 2배고요. 장비가 더 좋아져요. 이거 뭐만 갈아입은 거야? 옷만 갈아입은 거지 실제로 더 헌병 경찰이 강화된 거지. 그래서 문화통치는 무슨 책이라 불러요? 기만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 더 넣을게요. 이것도 수능에 나왔어요. 자, 보통 경찰제 하면서 여러분, 일본 애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요. 이 법 외울게요. 5번. 무슨 유지법? 치안유지법. 한 번 더. 치안유지법. 이 법은 뭐냐? 짧게 얘기해서요. 독립운동가들 그냥 잡아들이는 법이에요. 무슨 유지법? 치안유지법. 그럼 생각해봐. 아니, 문화통치기 때 여러분 잘해주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뭐야? 보통 경찰 장비와 숫자가 늘어나고 무슨 유지법? 치안유지법으로 잡아들이는 거죠? 게다가 웬일이니? 그 전까지는 언론 출판이 금지였죠. 근데 여러분 문화통치기 때 웬일이야? 언론에 뭐를 주겠대? 자유를 주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동아일보, 무슨 일보 여러분? 조선일보 같은 우리의 신문사가 만들어지는 것 때 이것도 개구라예요. 뭐냐? 매일마다 우리 신문사를 감시, 검열해서 마음에 안 들면 기사를 삭제하거나 신문사를 정지시키거나 나중에는 여러분 다 신문사를 폐간시킵니다. 그러면 더 있지만 딱 이것만 해보자. 3.1운동으로 무슨 통치가 됐어요? 문화 통치가 됐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제대로 해요? 다 개구라야. 다 기만책이죠. 왜? 문관총독 보낸 적 없죠. 보통 경찰제 바꿔줬지만 장비와 숫자가 늘었죠. 게다가 5번이가 나왔어요. 무슨 유지법? 치안유지법. 문화통치기 때 치안유지법. 게다가 언론의 자유도 결국 거짓말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요때 일로 와볼게요. 뭐를 하느냐? 첫째, 신곡 해볼게요. 갑자기 일본 애들이 문화통치기 때 여러분 회사령
무슨 제를 폐지해요? 허가제를 폐지하고 여러분 외울게요. 어? 갑자기 무슨 제를 해? 신고제. 잠깐만. 신고제가 뭘까? 내가 회사 세운 다음에 저 회사 세웠어요? 신고하면 되는 거야. 즉 신고제는 뭐냐? 누구든 자유롭게 회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일본 애들 이거 왜 했을까? 여러분 내가 좀 충격적인 얘기 해줄까요?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나온 때가 언제일까? 대략 삼성, 현대가 재벌 나와진 게 1980년대야. 그럼 물어볼게요. 일본이 우리보다 몇 년 앞섰을까? 일본의 재벌이 언제 등장했을까요? 나 깜짝 놀랐어. 한번 찍어봐. 일본의 재벌이 등장한 거 1920년대야. 미쯔비시, 미쯔이, 소니 아시죠? 소니가 이때 없었어요? 그런데 자, 그럼 여러분 이미 일본은 1920년대 무슨 화가 된 거예요? 산업화가 됐죠. 그럼 자꾸 외우지 마. 산업화가 되면요 농촌에 있던 분들이 도시에 올라와서 무슨 자가 돼요? 노동자가 되죠. 그러면 그리고 산업화가 되면 인구가 엄청 급증하죠. 그러면 노동자는 월급이 싸니까 쌀 가격이 싸야 되는데 1920년대 노동자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니까 일본에 뭐가 부족해? 쌀이 부족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선의 쌀을요 다 일본으로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선은 굶어 죽죠. 이때 일본이 뭘 하느냐? 이거 답으로 나옵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산미 꼭 외워야 돼요. 증식 뭐를 해요? 산미 증식 계획을 합니다. 잠깐만. 무단 통치기 때는 무슨 사업이었어요? 토지 조사 사업. 회사령은 허가제. 그러면 문화 통치기 때는 회사령은 잠깐만. 분필이 코에 들어갔어. 노란 느낌이 나 지금. 자, 여기 니네 그거 알아?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뭔지 알아? 분필 때문에? 폐암. 야 나와 씨. 야 너 씨. 뭐야? 아니 실제로 내가 보기에는 제일 고생하시고 병이 많이 드는 직업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소방관. 왜냐면은 소방관 아저씨들 많이 쉬는 것 같지 안 그래? 불 나면 여러분 그 불 날 때 우리가 영화 보면은 불타 죽는 거 아니다. 불 날 때 불탈 때 여러분 여기 막 연기 나오잖아. 유독가스 그걸로 죽어. 그래서 소방관 분들이 폐가 다 안 좋대. 그래서 폐암이 보통 사람보다 엄청 많고 공무원 중에 자살률이 높으셔. 왜? 엄청 일이 빡센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찰관. 왜냐면은 야 봐봐 니네 새벽에 나와봐. 술 먹고 별새끼 다 있어.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야. 아 진짜. 여기 해볼게요. 자 여하튼 여기까지 갔지 왜? 해볼게요. 그래서 해보자. 산미증식 계획인데요. 아유 이거 좀 설명해 줄게. 봐봐요. 조선 총독부가 가난한 농민을 꼬셔. 김서방 왜요? 너 1년에 얼마나 버냐? 1년에요. 제가 30가만 벌어요. 너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다. 뭔데요? 우리 일본이 산미 증식 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개발한 벼의 씨앗, 종자, 우리가 개발한 농약, 우리가 개발한 농기구, 그 다음에 수리조합비라고 돈을 모아서 저수지를 만들어라. 얼마 드는데요? 한 100가마 들어. 그럼 이것을 빚을 져. 빚을 지면은 이걸 하면 내년에 30가마에서 예를 들면 200가마가 증산이 될 거래. 그러니까 수많은 농민들이요 사채를 얻어서 100가마 빚을 져서 산미증식 계획을 해요. 결과 목적은 30가마에서 200가마였죠. 이야 대박이 나요. 무려 34가마가 돼. 잠깐만 뭐라고요? 산미증식 계획은 증식은 됐어요. 30가마에서 예를 들면 50가마로. 원래 목적은 얼마야? 200가마죠. 그러면 산미증식 계획을 해서 증식을 됐는데 계획이 못 따르니까 농민들은 또 빚을 졌죠. 땅을 뺏겨야 되겠죠. 더 코미디. 일본 애들이 쌀을 계속 사가요. 쌀을 계속 사가다 보니까 쌀은 없고 농민은 몰락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만주에서 돼지가 먹는 여러분 잡곡을 사다가 조선인에게 먹이고 조선 쌀은 누가 먹어요? 일본 애들이 먹고. 이게 무슨 계획이야?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그래서 무단 통치기 때는 우리가 뭘로 망해요? 토지 조사 사업.
문화 통치기 때는 뭘로 망하는 거야? 상미 증식계획으로 또 한 번 농민들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오죠? 해볼게.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보여줄게요. 일단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가 된 원인은 무슨 운동? 3.1운동. 그러면 문화 통치는 약속만 하고 어겼죠. 문관 총독 안 보냈죠. 보통경찰 세졌죠.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 언론 자유도 거짓말이었죠. 그러면 요거 봐봐. 답을 알려줄게. 지문에 상미증식계획을 보여주고 이때 볼 수 있는 모습. 보통경찰제가 되었다. 치안유지법이 있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치안유지법, 언론의 자유를 줬지만 검열 사관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상미증식계획이랑 허가제 외우세요. 자, 지금부터는 재밌어. 나만 신난 것 같아. 자, 볼게요. 여러분, 1929년에 전 세계적으로 무슨 공황이 와요? 경제공황이 오죠. 그런데 일본 애들이 경제공황이 오니까 이상한 선택을 해요. 뭐냐? 경제공황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1931년부터 여러분 무슨 주의로 가요? 군국주의. 군국주의가 뭐야?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국가를 유지하겠다. 왜냐? 봐봐 여러분. 나쁜 방법이긴 한데 효과는 좋아요. 전쟁 일으키면 실업자들 군대 보내면 되죠. 실업 문제 해결. 전쟁 일으키니까 군수공장, 군복공장, 워커공장 돌아가겠죠. 산업이 발전해요. 전쟁하면 일체감을 갖겠죠. 전쟁에서 저 나라 먹으면 수탈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1931년 여러분 자 놀라지 마세요. 중국에 만주를 쳐들어가서 만주를 먹어요. 요걸 만주사변. 그런데 만주 먹고도 배가 고파요. 히딩크처럼 어디까지 먹고 싶어요. 중국 본토를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1937년 중국의 본토를 쳐들어가서 무슨 전쟁을 벌여요? 중일전쟁을 벌이는데 문제가 터졌어. 무슨 문제냐? 중국 겁나 크죠. 인구 엄청 많죠. 이걸 대비해서 중일전쟁 때 놀라지 마요. 일본 애들이 일본군 500만 명을 투입해요. 왜냐? 전쟁 빨리 끝내려고. 근데 멘붕이야. 왜냐? 일본의 촌락이 1000만 개였대요. 뭐라고요? 마을, 시골이 1000만 개야. 500만 명 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죠. 게다가 중국은 뭐가 많아요? 인구가 많죠. 일본군이 막 계속 쏴 죽여도 미야오마 여러분 이게 막 총알이 모자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웃자고 얘기야. 문제가 뭐냐? 원래 여러분 절대 조선 사람들은 군대 안 보냈어요. 왜냐? 첫째, 말 안 통하죠. 둘째, 민족의식이 있죠. 셋째, 군대 보냈다가 갑자기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낙하물아 탕 쏴 죽이고 여러분 도망가 봐요. 그래서 조선인들은 군대 안 보냈어. 그런데 여러분 이때쯤에 문제가 터진 거야. 군대가 모자른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냐? 조선 애들을 일본 애들로 변화시켜서 군대 끌고 가자 해서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이거 되게 쉬워요.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분 가장 악랄한 조선의 민족의 문화를 말살해서 조선 애들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자. 자, 해볼게요. 무슨 말살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내용이 제일 많은데 제일 쉬워요. 왜? 이해하면 되니까. 해보자. 민족 말살 정책을 다른 말로 천황과 국가, 일본에게 충성하는 신하와 민중으로 만드는 정책.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 불러요. 그럼 간단하죠. 봐봐. 아니 외울 거 없어?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 만들려면 당연해요. 외울 거 없어요. 조선어를 금지하면 되죠. 니네 오늘부터 일본어 사용한다. 조선어 쓰면 싸대기다. 자, 두 번째. 당연히 여러분 무슨 역사? 조선의 역사도 금지하면 되겠죠. 단군 할아버지 그런 거 여러분 안 가르치면 되겠죠. 게다가 역사까지 왜곡해요. 해볼게요. 야, 조선과 일본과 조선은 동일한 조상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웃긴 새끼들이죠. 역사까지 왜곡하는데 근데 봤더니 DNA 검사해봤더니 일본 애들의 80%가 우리 조상의 후손이긴 하더만. DNA로 해봤더니 자 볼게요. 무슨 동전은 일선? 근데 여기 여러분 이거를 악용하는 거지. 왜?
조선과 일본은 동일한 조상이므로 전쟁터에 나와서 목숨을 바쳐라. 그런 거로 만들어낸 거잖아. 그쵸?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해볼게요. 네. 내가 일본이야. 네. 일본과 선. 조선은 하나무로 우리는 같은 나라다. 그러니 목숨을 바쳐라. 이거 외울게요. 제일 잘 나와요. 무슨 동절은? 일선동절은. 뭐라고요? 일선동절은. 내선일체.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역 같은 거죠. 자, 여러분. 요것도 많이 나와요. 상식이에요. 자, 무슨 계명을 시켜요? 창씨 계명이 뭔지 알죠? 조선 사람의 이름을 일본 사람으로 바꾸는 거지. 내 이름이 예를 들면 이정재라고 쳐보자. 이정재면 일본식으로 도시가스 이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다. 도시가스 창씨계명.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외울게요. 여러분, 신사를 참배하게 하죠. 신사가 뭐야? 일본의 고유 종교 절이죠. 그러면 신사는 뭐냐? 천황의 조상을 신격으로 모신 절이야. 그러면 교회나 절에 가면 안 돼요. 주말에 어디 와야 돼? 신사 와서 천황의 조상한테 여러분 숭배해야 돼요. 그럼 이꼬로 천황이 뭐가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사 참배 안 하면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고문에 죽였대요. 무슨 참배? 신사 참배. 또 하나, 여섯 번째 해보자 여러분. 모든 국민한테 이걸 외워요.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합니다. 자, 해보자. 한국 신민서사가 뭐냐 해볼게요. 일본어로 와다시와 나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천황과 일본의 충성스러운 귀염둥이가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내일 암송하게 하는 거야. 뭐라고요? 한국 신민서사 암송. 이 모든 게 여러분 무슨 말살기예요? 민족 말살기. 요거 외울게요. 이거는 외울 것도 없지. 아니 간단하잖아. 원리가.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변신시키는 거잖아. 왠지 어울리지 않니? 선생님 옛날에 일본에 2년 살았던 거 얘기한 적 있나? 없어요 그런 적이. 자 볼게요. 힘내. 다들 기운이 빠졌어. 나만 신난 것 같아. 아까 바깥 하나 먹었거든. 야 니네 그 시험 끝나고 혹시 바리스타 배울 사람? 바리스타 해보고 사람? 운전면허. 운전면허. 트럭 몰고 싶은 사람. 드론 조종. 드론. 세탁기 드론. 자, 이렇게. 힘내. 빡센가? 오늘따라 이렇게 척 처지네, 애들이. 괜찮아요? 힘내. 아니, 힘든 것 같아. 환절기라 그래. 나도 어저께 몸살 나가지고 4시간 수업해야 되는데 6시간 했어. 자, 보자. 시작해볼게요. 마지막 정책이 뭐예요? 민족 말살 정책. 다른 말로 황국 신민화 정책. 간단해요. 조선어 금지, 조선사 금지. 무슨 동절은? 일선 동절은. 무슨 일체? 내선 일체. 무슨 계명? 창씨 계명. 무슨 참배? 신사 참배. 뭐야? 황국 신민서사 암송인데 요즘에 조금 더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해보자.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일본이 멘붕이야. 너무 중국이 넓고 영토가 크니까 무기랑 자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해볼게요. 1938년에 일본 애들이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내용이 뭐냐? 일본, 조선, 대만 애들아. 우리 국가 일본이 지금 힘드니까 국가가 원하면 물건이든 목숨이든 공짜로 바쳐라가 뭐야? 국가 총동원법이에요.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여러분 외워야 돼요. 시험 나온 거야. 공출 제도가 있어요. 공출이 뭐냐? 쌀이든 새부치든 식량이든 나라가 원하면 공짜로 가져가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나랑 우리 식구랑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백가마 수확했어. 갑자기 헌병대가 오더니 공출하더니 그냥 가져가는 거야. 돈도 안 주고. 저항할 수가 없어요. 굶어 죽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출하면서 이 새끼들이 굶어 죽지 말라고 여러분 요걸 해요. 식량 무슨제 배급제를 하는 거야. 황당하죠. 내 쌀 다 뺏어가고 티켓 준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요만큼 뭐 곡식 먹으라는 거예요. 공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정말 슬픈 얘기 해줄게요. 요때 일단 학도 지원병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때 학도는 대학생이다. 니네 저 당시 대학생은 다 집안이 장난 아니야. 그럼 아버지들을 꼬셔. 야,
김누고, 너 임마 경찰서장인데 네 아들 도쿄대학 나왔다며. 그러면 일단 1번군에 지원하게 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거의 강제 지원이야. 학생들 끌어다가 전쟁터에 보내요. 게다가 세 번째, 나중엔 뭐도 하느냐? 징용. 징용이 뭐냐? 여러분 옛날 거준기야, 송중기야. 송중기 오빠의 군함도 본 적 있죠? 나중에 꼭 보세요. 안 봐도 돼요. 난 안 봤으니까. 자, 그러면 징용은 뭐냐? 30, 40대 아저씨들을 전쟁터에 끌고 가서 노가다 시킨 다음에 버리고 오거나 금강이나 광산에서 여러분 돈 안 주고 부리먹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끌려갈 뻔하셨다가 탈출하셨어. 징용.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가장 역 같은 거. 징병. 여러분 1944년에요. 조선의 젊은이들을 마구 징발해가지고 전쟁터에 보내서 몇 명 죽은지도 몰라요. 무슨 병? 징병. 참고로 하나가 뭐가 있느냐? 이거 알려줄게요, 여러분. 정신대가 뭐냐면요. 해볼게. 국가총동원법에서 여성들도 공장에 가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악용하느냐? 일본이랑 한국 사람 중에 나쁜 새끼들이 시골에 가서 야 순이야 몇 살이니? 17이요. 니네 집 힘들지? 그러면 아저씨 따라오면은 정신대 일본의 간호사 일본에 취직시켜줄게 해서 사인한 다음에 여러분 결국 어디로 가져가는 거야? 전쟁터에 성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이름은 근로정신대라고 원래 제도는 여자들을 공장에 보내주는 거였어. 근데 거기에 나쁜 일본 새끼랑 역 같은 친일파 새끼가 껴가지고 여러분 몇몇 명을 보내버린 거야.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딱 알아두시면은 절대 안 틀려요. 뭔지 아시겠죠? 요게 다 무슨 말살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민족 말살기. 한 번 더 해볼게요. 민족 말살기 중에 요거 외울게요. 무슨 총동원법? 국가 총동원법. 어떻게 외우면 돼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 많으니까 공출 강제로 뺏었다. 징용, 징병, 정신대, 학도 지원병제. 공출하니까 무슨 배급제를 해야 돼요? 식량 배급제. 그래서 오늘 좀 빡셌는데 오늘 배운 거에서 무조건 몇 문제 나와요. 최소 하나에서 몇 개? 2개. 그래서 아셨던 분들은 리피트하고 여기 칠판에 쓴 거 중에 하나라도 모르는 사람은 그거 체크하고 외워둬야 돼요. 알았죠? 이거 꼭 해야 돼. 알았죠? 다음 주에 봐요.